네, 화요일에 찾아오는 코너 주식감별사 계속해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레 상승장을 기대하는 시장 움직임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투자 정보 짚어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움직임 보여주는 업종들 앞서 로봇과 AI 섹터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또 어떤 업종들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요즘에 에코프로를 못 사서 아마 그 병이 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고. 네, 굉장히 핫한 예. 주식이죠. 핫한 예, 종목이죠. 에코프로 BM도 지금 네. 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지? 에코프로도 왜 이렇게 많이 갈까? 살 시간도 안 주고 막 가죠. 네. 그리고 한동안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양극재라든지 뭐 이쪽 관련돼서 특히 이제 금속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강한 쪽. 그다음에 최근엔 나노 신소재 첨가제까지 올라왔는데 나노 신소재는 제가 아마 여기 시간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배터리 관련된 얘기하면서 유명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일단 보면 제가 폐배터리를 다시 언급을 해드릴 텐데 네. 그 폐배터리를 예전에 한번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링을 해서 다시 그 안에서 배터리를 이제 부셔서 그 안에서 이제 다시 뽑아내는 건데 그 안에서 뭘 뽑아내냐? 주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뽑아내서 다시 재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 양극재 물질들이 워낙 비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그냥 이제 폐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쓰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재활용 기업들이 이제 의미 있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또 지금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배터리들이 조만간에 막 쏟아져 나오겠죠. 예.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나요? 뭐한 2017년 정도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으로 기억이 그쵸. 나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일부 차들부터 시작해서 초기 전기차들 배터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네. 보통 10년,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쓰면은 예. 물론 이제 자동차도 보면 한 10년 타면 거의 요즘에는 바꾸시죠. 네네. 그런 것처럼 배터리 수명도 한 7년에서 10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하면 배터리를 통으로 바꿔야 되겠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한 예. 2, 3년 쓰면 배터리 약해지죠. 그쵸, 거의 예. 뭐 예, 휴대폰을 교체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 자동차도 이제 그런 주기를 갈 텐데 그때 이제 워낙 차에서 차지한 전기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2차 전지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재활용을 하자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 화두를 처음 꺼낸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입니다. 유럽. 네, 워낙 또 탄소 배출량에도 신경을 쓰고 그쵸.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뭐 세비캠이라든지 새로 신규 상장한 그 폐배터리 기업들이 네. 상장하자마자 급등을 했던 이유가 네, 그 당시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IRA 법안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원자재에 대한 규정, 뭐 미국산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FTA 체결한 국가들에서 가져다 써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도 만드는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있죠. 네. 일부 로스볼트라고 있는데 거기는 의미 있는 생산량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지금 시작한 브리티시 볼트라고 이제 또 있는데 거기는 공장도 못 짓고 있습니다. 아직. 예.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었던 대로 2017년쯤에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100만 대씩 이렇게 판매가 됐는데 배터리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20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죠. 폐배터리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쏟아져 나올 거고 네. 향후에 계속 더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더 나오는데 이 시장은 뭐 계속 커질 겁니다. 계속 네. 커질 거고 지금 뭐 1년에 뭐 30%, 40% 뭐 얘기도 오. 나오고 있고 네네. 근데 한 50년 이렇게 보면 또 거의 100배까지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IRA 때 떴는데 지금 이제 유럽의 CRMA 때문에 뜰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잠시 폐 배터리 관련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MPC와 이지트로닉스, 코스모화학, 웰크론, 한텍, 하나기술 등 오늘 다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파워로직스, 영화테크는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MPC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배신을 당한 건데 네. IRA 법안 자체가 미국이 그동안 추구했던 자유무역을 깨는 법안이죠. 네. 한마디로 본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법안입니다. 어. 예. 그럼 뭐 다 우리나라 와서 하고 미국 와서 하고 미국이랑 관련된 나라 아니면 뭐 쓰면 안 된다.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아까 제가 중국을 말씀드린 게 중국이 가장 배터리를 만드는 규모가 큽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전문가가 향후에 2050년 되면 우리나라에 미국에 다니는 자동차의 70%가 한국산 배터리를 달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IRA를 법안을 만드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 법안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 CRMA라고 해서 아. 핵심 원자재 법안 이걸 예. 지금 추진 중이고요. 아. 지금 가안은 나와 있고 이게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표가 되나요? 지금 예상은 한 3월 14일경이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원래는 한 1월 달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네. 검토가 좀 길어지면서 이제 이유가 좀 여러 나라들이 이제 포함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좀 길어져서 3월 중순에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늦어도 그 전에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관측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장 핵심은 폐배터리 재활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에는 일정 비율을 2030년부터라고 이제 무조건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그러니까 유럽에 다니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팔 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몇 프로 비중은 무조건 폐배터리에서 재활용한 걸 써야 된다라는 네. 부분인데 그걸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유럽 시장에 예. 들어와서 재활용하라는 겁니다. 아, 자, 이 폐배터리가 또 국가 간의 이동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컬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자국에서만 그걸 허용하는 건가 보네요. 근데 배터리가 무겁죠. 네. 무거운데 그거를 굳이 또 배에다 실어서 아,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부셔서 다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자체 사이트 내마다 지역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공장을 둬야 되고요. 네.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재활용을 더 이제 강화시키고 명분도 되게 좋죠. 환경 보호라는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거를 적극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국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 가서 공장 짓고 하는 것처럼 결국엔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가서 공장 지어야 될 거고요. 또 유럽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재활용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또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들이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일부 이제 성일하이텍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그 회사들은 지역별로 이제 수거하는 데는 만들어놨습니다. 네. 전처리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공하기 직전 공정까지는 네. 거기서 하고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파우더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거기에서 바로 전후 처리 이제 후처리까지 다 해서 향후에 이제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 분야의 본격적인 성장은 뭐 한 언제라고 예상하시나요? 당장 뭐 내년부터도 봐도 될까요? 일단 의미 있는 성장은 2024년 내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올해가 지금 23년이죠. 그렇죠. 아직은 좀 예. 시작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미 성장 단계에 들어선다. 이제 스타트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을 사면
이미 늦죠. 늦겠죠. 예, 이미 늦죠.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를 한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대세에서 한번 차트 보시면 의미 있는 성장이 안 나올 때부터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네, 역시 기대감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이는 미래를 네. 굳이 예측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심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이쪽은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뭔가 추가적인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뭐 그 대표 기업들 보면 코스모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공장을 이제 졌습니다. 한국에. 네. 그래서 3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이제 네. 짓고 있죠. 마무리 단계. 예, 그리고 참 이게 이제 또 공교롭게도 유럽에서 이 CRMA 법안을 발표하는 그 시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또 겹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흔히 뭐 이제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는 이제 딱 맞는 네. 딱 맞는 시기고요. 4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니까 네네. 그동안 이제 작년에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대를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던 주식인데 또 한 번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했던 게 잘 되면 항상 주가라는 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빠지는데 네.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폐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관련 기업에는 정확하게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말씀 중에 살짝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구체적으로 공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에코프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너무 올라가서 안 가져 나왔고요. 네. 에코프로도 똑같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고요. 해서 에코프로 BM에 납품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도 포함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넘버 2는 제가 볼 때는 성일하이텍이고요. 네. 성일하이텍 보시면 모든 타입의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형, 뭐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있는데 네. 그것들을 다 전처리, 후처리 다 가능해서 모든 공정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역시 지금 차트를 봐도 최근에 굉장히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원대를 오늘 또 유지를 했네요. 최고가가 갔을 때가 16만 9천 원대까지 갔었으니까 예. 지금 이제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왔다가 조정 한 10만 원 밑으로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한 2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탄력은 받지 않겠나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7월쯤에 신규 네. 상장을 했었었죠. 예, 맞습니다. 네. 7월에 신규 상장을 했고 상장 이후에 사실은 한 2주 빠지다가 네. 이 IRA 법안 때문에 이게 폐배터리로 재활용하는 거는 IRA에 안 걸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막 달렸습니다. 근데 오. 이제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예. 폐배터리를 활용한 거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오. CRMA에서 나올 네네. 거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시면 예. 이게 패턴을 따라가게 돼 있죠. 예전에 음.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학습 효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탄력받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법안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발표가 공식적으로 안 됐죠.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 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 군산 쪽에 공장이 2개 있는데 네. 2개가 지금 가동 중이고 한 공장, 3공장은 또 지금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째 공장, 5번째 공장은 해외에다 이제 지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유럽에 하나, 그다음에 북미에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캐파가 지속적으로 증설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혹시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수가와 또 매도가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는 제가 볼 때는 뭐 12만 원 여기 뭐 깨진다라고 하면 사셔야 되고요. 12만 원을 에서 지금 12만 뭐 2, 3천 원으로 올라도 사셔야 됩니다. 주봉을 네. 띄워놨는데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뭐 최고점이 16만 9천 원까지 단숨에 가면 아주 좋겠죠, 사자마자. 네.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는 한 1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3월 이 CRMA 법안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아마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 오늘은 좀 쉰 이유가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부분들이 좀 쉬면서 같이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까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코스모 화학인데 네. 이제 코스모 화학은 원래 이제 영업을 이제 시작한 게
코스모화학. 네, 네. 이산화티타늄이라는 거를 먼저 만들면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아, 이산화티타늄은 네. 뭐냐면 2차 전지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어, 백색 안료라고 해서 예. 안료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음, 이걸 이제 하다가 황산 코발트도 이제 만들게 됐고 영업을 이제 사업을 확장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황산 코발트를 뽑아내는 기술이나 사실은 니켈 코발트 리튬을 재활용하는 기술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리튬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작년에. 아, 그래서 지금 올해 3월에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이제 시설 투자를 완료해서 3월 중에 이제 공장이 열릴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시험 가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4월부터 본격 가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딱 그 시기가 또 그러네요. 아구가 맞물렸어요. 맞물린 시기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주가는 잘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일하이텍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신규 상장주가 아니니까 같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전고점을 노리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이 이슈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산화 티타늄 및 황산 코발트 전문 제조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얀색 낼 때 쓰는 도료, 안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료군요. 예, 원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이산화 티타늄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새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것도 지금 매출세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특수하게 쓰일 수 있는 도료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안료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폐배터리 분야 관련해서 주목할 종목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과 코스모 화학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에코프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먼저 손에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에코프로도 좀 지금 많이 이미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과 또 그밖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주실까요? 예, 에코프로는 뭐 사실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뭐 아까 코스모학이라든지 뭐 코스모학 말고 이제 세비캠이라고 또 이제 새로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예. 그 종목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너무 쌉니다. 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죠. 예, 주가는 뭐 이때도 보면 네. 주봉을 보시면 지금 세비캠 지금 제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보여드리는데 요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일하이텍 올라갈 때 요만큼 올라간 겁니다. 예, 성일하이텍은 이때 이렇게 갔었죠. 예. 그거를 이제 그동안 예. 반영된 게 있다 보니까 예. 좀 상승세가 성일하이텍보다는 가파르지 않았던 그쵸. 것 같습니다. 가파르지 않았는데 요번에 네. 주목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도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이번에 시장에 주목받은 이유는 유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유럽에 공장이 있어서 결국엔 유럽 CRMA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예. 예전에 이제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이 같이 합작법인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0조짜리. SDI가 그럼 에코프로 BM이랑 거래를 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하면서 버린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네. 에코프로 BM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삼성 SDI는 그냥 조금 더 필요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잡은 거죠. 네. 그냥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은 계속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성장세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국내 분들이 잘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일반 분들은 뭐 전기차가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충전도 잘 안 되는데 이게 되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유럽은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10대 중에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은 10대 중에 8대 정도가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요. 신규 차량 중에. 네. 그다음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 10대 중에 5대가 팔리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한두 대 정도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한 5대 이상씩 팔립니다. 10대 중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은 이미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차는 이제 저물고 계속 지금 전기차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에 반영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연합에서는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거를 강제 규정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고 네. 지금 나오는 차들이 10년 뒤면 또 폐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전에 이미 기반을 만들어 놔야 또 자기들이 그거를 재활용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원자재 주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음. 폐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뭐 전기차 관련주와도 직접적인 주가 영향성이 있을까요? 전기차 관련주 뭐 이제 완성차들이죠. 이제 네. 테슬라가 최근에 뭐 100불까지 빠졌다가 200불까지 예. 올라왔는데 빠진 만큼 빠진 거에 비해서 또 꽤 많은 상승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이제 대장인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테슬라가 선도하는 기업은 맞지만 이제부터는 여러 차 중에 하나 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사람들한테 벤츠나 BMW 전기차를 살 거냐, 테슬라 거를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돈 있으신 분들은 다 벤츠나 BMW 사신다고 합니다. 아, 이제 뭐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제는 네.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는 생각이시죠?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국민차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고 약간 저가형 그래서 많이 팔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계속 실험하고 저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테슬라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핫한 거지 자동차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영향을 그럼 이게 받을 거냐? 저는 받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러니까 메이커들보다는 이 원자재를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죽하면 지금 현대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포드나 GM이나 모두 다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원자재를 싸게 구해서 가공할 수 있는 회사한테 주면 본인들이 싸게 사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전기차는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일반 그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이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원자재를 최대한 싸게 갖고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인터뷰 내용 보시면 자기가 니켈 광산을 따로 찾겠다. 뭐 아니면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것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투자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걸 찾으면 다 만드는 거 아니야 그냥 배터리도 그건 착각이시고요.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걸 구해다가 삼성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LNF나 이런 회사한테 주고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폐배터리 관련주 저희가 살펴본 성인 하이텍과 또 코스모 화학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종목 몇 가지만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세비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좀 작은 네, 종목 좀 중에.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세비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여기도 네. 보시면 상장하자마자 언제 상장했었죠? 이것도 8월에 상장했습니다. 성일하이텍 상장하고 비슷한 시기네요. 시기에. 예. 그래서 그때 보면 한 달 내리 올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와. 지금 계속 빠졌죠. 예. 지금 거의 뭐 상장할 당시와 크게 벗어나지 않은 네.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또 주목을 받으면 이 회사도 결국에는 지금 모양은 성일하이텍과 좀 비슷한 모양을 가고 있죠.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 한 20% 정도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비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작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아까 네. 이제 자막에 띄워주신 종목들 보시면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그다음에 예. 성일하이텍,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뭐 세비캠 요 정도 종목만 보시는 게 네. 투자하시는데 좀 건강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께 투자 전략 간략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은 뭐 나눠서 사시든 뭐 한꺼번에 사서 기다리시든 지금은 사셔야 될 때다. 여기서 만약에 네. 한 10%도 올라가면 사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3월 14일이 될지 3월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3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한 달 안에 뭔가 이제 계속 뉴스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법안이 확정돼서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쓸 수밖에 없다. 여기 재활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의무화됐다라는 게 공시가 딱 되는 순간, 알려지는 순간 주가는 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난 죽어도 에코프로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예, 투자 전략 지금 세워볼까요? 보면 이게 지금 올라왔다가 급하게 올라왔죠. 급하게 올라온 거는 항상 여기서 들어가시면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네. 결국에는 좀 조정이 나오겠죠. 예. 그럼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 저는 적어도 한 15만 원대에서 16만 원 사이까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안 올 수 있습니다.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지금 한 5일선 이평이 무너지면 11선 이평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7만 원 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 내려오면 땡큐하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폐배터리 분야와 관련해서 주식감별사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감별사는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감별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